현대차자본 수사 처벌에 나서야 되는지 그 이유를 금속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님으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를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훼손하는 조직적인 기업범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런 조직적인 기업범죄를 수년 동안 대리점과 함께 자행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인 우위, 그 계약상의 우위를 이용하여서 대리점을 이용하여서 업체를 폐업하기에 이르는 각종 부당노동 행위가 모두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심지어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대리점의 부당노동 행위 실행 행위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 그러니 시정하라 라는 명령을 수차례 하였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보란듯이 지속적으로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 행위의 계획은 이미 전체 하청업체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체계로 잡혀 있고 그것이 대리점 판매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계약상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며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원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부당노동 행위도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2010년 대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현대제철이 부당노동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서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사용자로서 부당노동 행위 주체로서 책임을 진다 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대자동차 역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인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모두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부당노동 행위의 공범입니다. 표면적으로 부당노동 행위를 실행한 주체는 대리점과 대리점 소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노동 원청인 기아차와 현대차가 지배하고 지휘하고 교사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계약상의 당사자인 대리점을 구체적으로 지휘해서 이들에게 타겟 감사를 하고 또는 해고를 하고 업체를 폐업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상 법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당노동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부당노동 행위 사례에서도 현대차는 하청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 행위를 실행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현재 부당노동 행위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숱한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장을 서류 봉투에 넣지 못할 정도로 많은 증거가 이미 취합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회에서 취합된 것만으로도 15개 대리점에서 전국적으로 부당노동 행위가 확인되었고 10여 개의 대리점이 연쇄적으로 폐업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상 대리점 폐업 사유가 없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사건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이상할이 많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너그러운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바로 작년에 부당노동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과 함께 매뉴얼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노동 행위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청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상 원청이 개입 관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도 수사기관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할이 많지 다른 범죄와 달리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제 수사를 지양해 왔습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가 통상적인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입증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체인 부당노동 행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보면, 정부의 발표를 보면 강제 수사까지도 다른 범죄와 다르지 않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가 있고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그 매뉴얼, 자신있게 발표했던 부당노동행위 근절 계획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화려하게 발표했던 계획을 이 사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의 혐의에 적용시켜서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검찰은 마치 별건 수사 중에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문건이 확인이 되자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안 것처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4년 반 전에 지회가 부당노동 행위 피해 사실들을 보소했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검찰이 이제서야 어떤 공을 쌓기 위해서 마냥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소하면서 과연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 우려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체포나 구속,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 우연히 증거가 확보되어서 그제서야 혐의가 있구나라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노동 행위에 있어서 검찰은 마치 앞뒤가 바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스채로 증거를 제출합니다. 반드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